망나니 같은 백만장자의 아들이 죽은 아버지로부터 이상한 편지를 받습니다. 내 회사를 상속받고 싶다면 1년 동안 청소부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후 모든 것을 바꿀 어두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시고 오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벽 3시 옥타곤의 요란한 음악 소리 사이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월급보다 더 비싼 디자이너 정장을 입은 김준우, 김준우는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VIP석에 둘러앉은 모델들에게 샴페인을 또 한 라운드 주문하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4번째 울리자 그의 본능이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준우, 김준우 씨이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서울 세인트 메리스 호스피털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김준우, 김준우의 샴페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주변 여자들은 킥킥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의 강력한 CEO인 김태준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이틀 후 김준우는 수백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몇 명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원들, 사업 파트너들, 친구들, 그들은 모두 조의를 표하기 위해 왔습니다. 김준우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음을,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울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나이든 여성은 계속해서 타해준 사장님이 제 딸의 암 치료비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소부는 김태준 사장님은 모든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셨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의 비서였던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금태 안경을 쓴 마른 체격의 남자였고 항상 같은 스타일의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스를 무에서 창조했습니다. 차고에서 기계를 고치며 시작했죠. 이제는 주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김준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김태준, 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김준우는 신탁 기금을 고급 클럽과 고급 리조트에서 탕진하느라 바빴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김준우에게 언제 어른이 되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고, 김준우가 또 다른 이국적인 장소로 떠나기 전에 생각해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례식 일주일 후 김준우는 유언장을 읽기 위해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의 거대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비싼 정장을 입은 이사회 보드 오브 다이렉터스 회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매처럼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준우는 그들의 심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단 한 번도 일해 본 적 없는 버릇없는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쓰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 김준우에게 저는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의 모든 지배 지분을 하나의 조건해 남깁니다. 방 안에서는 속삭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김준우가 최하위 직책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회사에서 일해야 CEO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거부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는 매각되고 수익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김준우는 누군가가 그의 머리에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한다고요? 최하위 직책부터? 그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꺼내며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김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친숙한 필체로 쓰인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준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다는 뜻일 거야.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
네가 내가 너무 엄격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들아, 내가 이 회사를 세운 것은 이윤 때문만이 아니라 이 회사에 의존하는 수천 가구 때문이란다. 우리 직원들은 단순한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아니야. 그들은 꿈과 고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가족을 가진 사람들이지. 너는 특권의 거품 속에서 살았어. 준우야, 열심히 일하는 것,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 자신의 땀과 결의로 무언가를 얻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는 몰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도전을 주는 거야. 네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이 회사를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야 해. 네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지 마라. 최하위 직책부터 시작해라. 배우고 듣고 이해해라. 그래야만 너는 이끌 준비가 될 것이다. 아들아, 사랑한다. 네가 나를 자랑스럽게 해주길 바란다. 아빠 김준우, 김준우는 편지에서 눈을 들어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사회 보드 오브 디렉터스. 회원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미 그를 조종하거나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가 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준우, 김준우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말이 나왔습니다. 회의 후 박철수, 철수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이 과정을 돕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당신을 위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김준우, 김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빨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모든 순간들, 그가 무시했던 책임에 대한 모든 충고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모든 사람의 오해를 풀 기회일 것입니다. 어쩌면 어른이 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김준우, 김준우는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서서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는 서울의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특권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합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박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김준우, 김준우는 몰랐지만 이 결정은 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스 내부의 아버지도 의심하지 못했던 비밀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사랑을. 가만히 계세요. 박철수가 김준우, 김준우의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를 고르지 않게 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준우, 김준우가 보통 시간을 보내던 강남구 삼성동 고급 아파트 하이엔드 어파트먼트인 삼성동 강남구가 아닌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박철수 씨의 아담한 주택 박철수's modest house located in 부천 경기도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변신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김준우, 김준우는 거울 속의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턱수염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자랐고 50만 원짜리 이발은 이제 엉망진창인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톱 관리를 잘한 manicured hands은 커피와 먼지로 얼룩져 마치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마트에서 산 오래된 청바지와 한 치수 큰 낡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박철수가 그의 작품을 검토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리민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왔습니다. 정규직을 찾아 여기로 이사 왔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가장 좋은 거짓말은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김준우, 김준우는 새로운 걸음걸이,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내가 길 건너편으로 피해갈 만큼의 모습이군요. 박철수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우, 김준우, 이제 이민수, 리민수는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스 인사부 퍼서널 디파트먼트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전에 수백 번이나 들어왔던 건물이 이 각도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경비원은 그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를 맞이하러 뛰어왔던 안내데스크 직원 리셉셔니스트는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서류만 건네주었습니다. 야간 근무 청소부가 필요합니다. 인사부 퍼서널 디파트먼트.
직원이 지루한 듯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고 최저임금이며 처음 90일 동안은 복리후생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세요? 김준우는 목소리를 거칠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사님.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작성하세요. 오늘 밤 10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김준우는 그랜트 엔터프라이즈 지하실에 다른 3명의 신입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사인 김영수는 겨드랑이에 땀 자국이 늘 있는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마치 귀중한 도구인 것처럼 걸레와 청소 용품을 나눠주었습니다. 잘 들어. 김양수가 소리쳤습니다. 자신의 구역은 스스로 책임집니다. 화장실은 반짝여야 하고 쓰레기는 비워야 하고 바닥은 빛나야 합니다. 주간 직원으로부터 불만이 들어오면 당신은 해고입니다. 알겠습니까? 김준우는 임원층, 그의 예전 영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문을 통해 아버지의 옛 사무실로 들어가는 대신 그는 뒷문을 통해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걸레의 무게는 그의 손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허리는 겨우 2시간 만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청소를 하면서 김준우는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임원들은 사무실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반면 다른 임원들은 정돈하는 대시간을 들인다는 것, 가족 사진과 개인적인 물건들이 회사 내 계급이 높아질수록 책상에서 사라진다는 것,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회원들의 사무실이 하층 직원들의 따뜻하고 생활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와 비교했을 때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등을 알아차렸습니다. 새벽 2시경, 김준우는 휴게실 근처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초이민석 호빌과 장석진 고위 임원으로 알아챘습니다. 늙은이가 겨우 식었는데 그의 바보 같은 아들은 어디에도 없군. 초이민석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다. 그 아웃소싱 계약은 우리에게 수백만 달러의 인건비를 절약해 줄 수 있다.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죠? 장석진이 물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일했습니다. 초이민석이 웃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회의는 6개월 후다. 그때 밀어붙이자. 김준우는 계속해서 걸레질을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 아버지의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그 직원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 임원들은 그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김준우가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는 또 다른 야간 청소부 리캉호라는 나이든 남자를 만났습니다. 리캉호는 친절한 눈과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지, 꼬마야. 리캉호가 김준우에게 변기를 제대로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노동은 솔직한 노동이야. 부끄러워할 게 없어. 김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곤함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의 손은 물집이 잡혔고 허리는 아팠고 발은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계세요? 리캉호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김준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니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리캉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셨죠. 공장에서 30년 동안. 김태준 사장님, 창업주은 우리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힘든 시절에 도와주셨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남았습니다. 충성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준우는 목에 뭔가가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파티를 하고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느라 바쁜 동안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요? 다음 몇 주 동안 김준우는 그의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낮에는 박철수가 그를 위해 임대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작은 아파트 A Small Apartment in 봉천동, 관악구 서울에서 잠을 잤습니다. 밤에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항상 인사를 하는 친절한 안내데스크 직원 리셉셔니스트인 박지혜 파크 지혜가 야간 학교 나이트 스쿨에 다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한 상사인 김영수, 김영수가 주말에는 노숙자 쉼터 홈리스 쉘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을, 이강호, 리캉호에게는 특수치료가 필요한 손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어두운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석, 초이민석과 그의 동맹들이 천천히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청소 직원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대하는 것, 그들이 쓸모없는 인력 제거와 업무 효율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경영 용어, 비즈니스 자르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준우, 김준우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을 때 그는 최민석, 초이민석의 사무실에서 구겨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그랜트 엔터프라이즈 공장,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스 팩토리, located in 화성, 경기도를 폐쇄하고 해외 이전, overseas relocation 할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추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최민석, 초이민석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너스 구조 논의, 예상 개인 보상, 250만 달러. 김준우, 김준우의 손은 종이를 펴면서 떨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회사를 밑바닥부터 이해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 근무를 마치면서 김준우, 김준우는 주간 근무 직원들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시락 런치박스와 커피컵, 커피캅스를 들고 또 다른 하루의 정직한 노동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그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땀과 헌신으로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스를 건설한 사람들. 그는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초이민석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김준우, 김준우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동맹, 그리고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최서윤, 초이서윤은 매일 아침처럼 오전 7시 45분에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구두는 로비 바닥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28세의 그녀는 회사에서 가장 젊은 재무 분석가였으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맥으로 직업을 얻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최서윤, 초이서윤은 순수한 결의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최서윤, 초이서윤은 몰랐지만 새로운 야간 청소부인 이민수, 리민수가 청소 카트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준우, 김준우는 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늦게까지 남아 종종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오늘 밤 그는 최서윤, 초이서윤이 자신의 임무에 얼마나 중요해질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신뢰합니다. 최서윤, 초이서윤이 그를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사무실에 커피를 쏟았어요. 김준우, 김준우는 배운 대로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사무실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표면에 스프레드 시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나이든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세요. 최서윤, 초이서윤이 그가 사진을 보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시기 전에 여기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김태준 사장님, 김태준 사장님, 은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신 후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김준우의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그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가 만져준 또 다른 삶, 김준우가 커피를 치우는 동안 최서윤, 초이서윤은 컴퓨터에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맞지 않아요. 김준우, 김준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세운 문제세요. 최서윤, 초이서윤은 청소부가 말을 걸었다는 것에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다음 늦었고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회의를 위해 공장의 재무보고서 Financial Reports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생산성 수치가 해외 이전 Overseas Relocation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 예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김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이전 Overseas Relocation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최서윤, 초이서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있죠. 근로자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걱정됩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회사가 다르다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누군가 공장을 실제보다 수익성이 적어 보이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김준우는 최서윤, 초이서윤과의 대화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가 청소하는 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청소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단지 이민수, 리민수 듣고 자신과 같은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서윤, 초이서윤은 특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 발견 내용을 최민석, 초이민석 씨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작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그를 단순한 청소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단지 이민수 씨, 듣고 자신과 같은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서윤 씨는 특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 발견 내용을 최민석 씨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작은 사무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직급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있어요. 김준우는 그녀의 쓰레기통을 비우는 데 집중하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최서윤 씨는 서성거림을 멈췄습니다. 백업 서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원본 재무 데이터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러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나요? 최서윤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임원과 IT 부서만 지하실 그 정도 수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준우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임원 권한이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마스터키를 말이죠. 그날 밤 늦게 김준우는 휴게실에서 이강호를 만났습니다. 나이 많은 청소부는 그에게 일종의 멘토가 되어 청소뿐만 아니라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의 심장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생각에 잠긴 거야, 꼬맹이? 이강호가 커피 보온병을 나누어 주며 물었습니다. 이강호 씨 회사를 해치려는 사람, 직원들을 해치려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강호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네 아버지, 네가 잃은 아버지,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김준우는 그의 친아버지, 그가 남긴 편지를 생각했습니다. 싸우셨겠죠.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그럼 답이 나왔네. 이강호가 그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야. 다음 날 밤 김준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일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항상 새벽 2시에 점심 휴식을 취하여 지하실을 30분 동안 무인 상태로 두었습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김준우는 서버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준우는 박철수가 준 USB 메모리를 꺼내 적절한 단말기를 찾았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여기선 뭘 하고 있는 거지? 김준우의 피가 식었습니다. 최민석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고가의 정장은 지하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김준우는 USB 메모리를 숨기려고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주 서버 단말기에서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최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비 부르세요. 그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스파이를 잡았습니다. 김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들키면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의 모든 희망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또 다른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민석 씨, 이렇게 늦게 왜 여기 계세요? 그것은 최서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들고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김준우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오고 갔습니다. 이해, 신뢰, 최서윤 씨, 최민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막 경비를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청소부가
기밀 파일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씨가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장님, 그는 저를 돕고 있습니다. 제가 서버 근처에 쏟은 것을 치우라고 부탁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며 사장님께서 요청하신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런가요? 네, 사장님. 사실 사장님께서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공장 수치에 우려되는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최서윤 씨가 최민석을 스프레드시트와 이익률에 대한 이야기로 주의를 끌며 데려가자 김준우는 재빨리 다운로드를 마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서윤 씨는 방금 그를 구했지만 그녀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위기의 순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는 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필요한 증거를 얻었지만 청소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 어딘가 그의 아버지의 오래된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이사회 회의까지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준우는 청소 카트로 걸어가면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는 최서윤 씨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는 공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최민석의 음모, 자신의 정체,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야간 근무가 거의 끝났습니다. 곧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의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수 씨의 해진 유니폼 뒤에 숨은 김준우에게는 진정한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버실 사건 다음 날 아침 최서윤 씨는 자신의 사무실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이민수? 그녀의 심장이 쿵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의 간단한 메모가 왜 이런 느낌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김준우는 여전히 이민수로 위장한 채 박철수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분명 공장 폐쇄보다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앞뒤로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최서윤 씨가 발견한 숫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회계 장부를 조작해왔습니다. 박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버실의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심각해요, 김준우 씨. 이 서류들은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보여줍니다. 최민석과 그의 동료들은 가짜 해외 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공장 폐쇄는 그들의 최신 음모일 뿐입니다. 그들을 막아야 합니다, 김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윤 씨를 노출시키지 않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그녀는 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박철수는 그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서윤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제가 눈치챘어요. 김준우는 서성거림을 멈췄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저처럼 회사를 돕고 있을 뿐입니다. 조심하세요. 박철수가 경고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이민수라는 청소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날 밤 김준우는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커피숍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최서윤 씨는 퇴근 후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간단한 직장복을 입고 아름답게 들어오자 그의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올지 몰랐어요. 최서윤 씨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버실에서 일어난 일 후 당신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아야겠어요. 김준우는 망설였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요? 공장 폐쇄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최민석과 그의 동료들은 숫자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에서 돈을 훔치고 있습니다. 최서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뭔가 해야 해요. 위험해요. 김준우가 경고했습니다. 최민석은 이미 당신이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최서윤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게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김태준 씨는 단지 보험을 유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최민석 같은 사람들이 그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하게 둘 수 없습니다. 김준우는 동시에 자부심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전에는 결코 감사하지 않았던 수치심, 그리고 또 다른 감정, 아버지 회사에 대한 최서윤 씨의 열정적인 변호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에서 상황은 긴장되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최서윤 씨를 따라다니는 새로운 경비원을 고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이상한 남자들이 밤늦게 임원 사무실에 출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해고에 대한 소문이 공장 바닥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김준우가 임원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 그는 최민석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최서윤 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김준우의 피가 식었습니다. 그는 최서윤 씨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그녀를 찾았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최민석은 당신이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민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서윤 씨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최서윤 씨, 부탁입니다. 저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휴가를 가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그녀는 갑자기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당신 생각에 제가 해야 할 일인가요? 도망치라는 건가요? 이 회사의 부잣집 아들처럼요. 김준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딘가 해변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말이죠. 김준우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알기만 한다면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최서윤 씨의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왜 이렇게 신경 쓰는 거죠, 이민수 씨? 당신은 그냥 청소부예요. 이건 당신 싸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당신이 걱정돼서 그럴지도 몰라요. 김준우는 스스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서윤 씨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을 탐색했습니다. 잠시 동안 김준우는 그녀가 자신을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와 그들 사이의 모든 거짓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물러났습니다. 일하러 가야겠어요. 그날 밤 늦게 김준우는 자신의 청소 카트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코가 깨끗하도록 해 라는 글자가 금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묘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최민석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준우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불과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민석의 범죄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폭로한다는 것은 자신을 폭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서윤 씨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달콤하고 용감하며 정직한 최서윤 씨는 아버지 회사를 너무나 믿었기에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에게 자신이 김준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함께 보낸 모든 순간, 그들이 나눈 모든 대화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사무실을 청소하면서 김준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민수라는 청소부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어떻게든 그가 과거에 했던 플레이보이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야 공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웠습니다. 최민석은 날마다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서윤 씨, 만약 그녀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어둡고 텅 빈 그의 아버지의 오래된 사무실에서 김준우는 책임에 대한 수많은 강의를 무시했던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텅 빈 방에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물 어딘가에서 보안 카메라가 그의 존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건너편 그의 고급 아파트에서 최민석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게임은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시간이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서윤 씨가 직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그녀의 피가 식었습니다. 모든 서랍이 뒤집어져 있었고 서류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는 사라졌습니다. 뭔가 찾으시는 거예요? 최민석이 문간에 서서 상어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당신 컴퓨터에서 우려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파일에 대한 무단 접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최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리고 있어요. 이사회는 내일 당신의 해고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책상을 정리할 겁니다. 망신을 피하세요. 최민석이 떠나자마자 최서윤 씨는 이민수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멈췄습니다. 왜 청소부가 그녀가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려고 생각한 사람일까요? 왜 그녀는 그를 그렇게 완전히 신뢰했을까요? 그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말입니다. 한편 김준우는 박철수의 아파트에 있었고 그의 이민수 변장은 부엌 테이블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최민석이 행동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박철수가 사무실의 보안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는 내일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표를 얻으면 공장 폐쇄는 즉시 승인될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준우가 항의했습니다. 정기 이사회 회의는 2주 후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는 준비됐습니다. 박철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최서윤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준우는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야 합니다. 김준우 씨, 기다리세요. 박철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민수로 그녀에게 간다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김준우임을 밝힌다면 그녀는 날 증오할 거예요. 김준우가 말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날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직장, 공장,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회사를 구할 겁니다. 김준우는 의자에 다시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그는 최서윤 씨가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스프레드 시트를 연구하며 심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랜트 엔터프라이즈에서 이강호는 사무실에서 우는 최서윤 씨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서윤 씨? 최서윤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들이 날 해고하려고 해요. 최민석이 날 기업 스파이로 조작하고 있어요. 이강호는 방문자 의자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새벽 직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이사회는 내일 회의를 합니다. 최서윤 씨가 말했습니다. 일단 공장 폐쇄가 승인되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겁니다. 이강호 씨도 포함해서요. 어쩌면 이강호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드디어 최민석에게 맞설지도 몰라요. 누가요? 김준우요? 최서윤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우리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이강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30년 동안 일했어요. 모든 사무실을 청소했고 모든 비밀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세요? 저는 김준우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씨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 온 문자. 지하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비기층. 자정. 최민석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서윤 씨는 이강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강호가 동의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새벽이 올지도 몰라요. 밤 11시 55분. 최서윤 씨는 어두운 주차장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일 그녀는 어쨌든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최서윤 씨는 이민수를 기대하며 돌아섰습니다. 이민수를 바랐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최민석의 가장 친한 동료 중 한 명인 장석진을 보았습니다. 최서윤 씨, 장석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콘크리트 벽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최민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장석진 씨? 당신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장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석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사기, 협박, 공장 폐쇄, 이 회사의 이념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해외 거래, 이메일, 더 많은 발소리. 최민석이 2명의 경비원과 함께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장석진. 실망했어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장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민석 씨,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말하세요. 최민석이 비웃었습니다.
회사 서버에 침입하고 기밀 문서를 훔치다니 그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장석진이 항의했습니다. 청소부였어요. 새로운 청소부 이민수라는 사람. 최서윤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민수? 경비원들이 여전히 항의하는 장석진을 붙잡았습니다. 최민석은 그 상어 같은 미소를 지으며 최서윤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하룻밤에 2명의 배신자라니 얼마나 효율적인가. 그들을 모두 경비실로 데려가.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이민수, 그녀의 이민수,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는 더 똑바로 서 있었고 절뚝거림은 없었고 목소리는 더 강했습니다. 여기서 유일한 범죄자는 당신입니다. 최민석 씨. 최민석이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너는 능력이 부족해, 꼬맹이. 그럴까요? 이민수는 손을 들어 천천히 가짜 수염을 벗겨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최서윤 씨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죽었을 때 모든 신문에 실렸던 얼굴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우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공된 텍스트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텍스트를 몇 개의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주시면 각 부분을 정확하고 품질 높은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의 문맥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공된 텍스트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텍스트를 몇 개의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주시면 각 부분을 정확하고 품질 높은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각 부분의 문맥을 유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apologize, but the provided text is too long to translate all at once. Please divide the text into several smaller sections. Then, I will translate each section into accurate and high-quality Korean, maintaining the context of each section to the best of my ability.